골든벨이 울린 후 빌라 사람들의 행동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지만 지니는 손주 가진 할머니 마음에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며 사과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동네에서 당한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며 남들이 사사건건 간섭한 것도 12년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무지는 잉어 문신을 한 사람이 작년까지 누나네 집에 얹혀 살았던 사람임을 언급하며 그가 누나가 졸부가 된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그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느낍니다. 옥탑방에서 태평은 갑자기 올라온 아버지를 보고 놀랍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는지 묻자 아버지는 그냥 때려 맞췄다고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치열은 아들이 집을 놔두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곳에서 사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며 대체 언제 방황이 끝날지 궁금해합니다. 치열은 태권도를 하는 아들에게 회사로 들어오라고 제안했을 때 아들은 문지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치열은 아들이 정말로 문지기를 할 줄은 몰랐다고, 또한 자신도 그걸 진짜 시킬 줄은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미래는 쉬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붙잡혀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는 충고를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맥주집 사장 강남은 자신이 강씨라는 성을 부정할 수 없듯이 금미래로 성을 바꾸려 한다고 대꾸하며 미래의 고민을 가볍게 넘깁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노래방에 가지만 그마저도 휴무였고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에 미래는 태권도장에 가서 격파로 스트레스를 풀기로 합니다. 태평이 격파를 도와주며 미래는 100% 성공률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속이 시원해집니다. 하지만 미래는 골든벨을 울린 이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낍니다. 정혁은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며 속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당분간 위장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한편 미래는 아버지에게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태평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태평은 꼭 이기고 싶었던 상대를 이기려 하면 오히려 지게 된다고, 그냥 하던 대로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기게 된다는 조언을 해줍니다. 미래는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하던 대로 일상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무지는 그동안 마음고생을 해온 빌라 사람들에게 3개월간 관리비를 면제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미래는 이에 휘둘리지 않고 관리비를 바로 내며 자신의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지는 딸과 경쟁해야 한다는 현실의 씁쓸함을 느낍니다. 그는 애연과 재결합하려고 하지만 번번이 미래에게 한 발 늦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딸과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며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게 됩니다. 현재는 엄마와 아빠가 재결합하길 바라지만 이를 가로막는 누나에게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의 이혼 때 아무도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며 자신은 처음부터 동의한 적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누나가 이 상황의 방해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는 현재에게 집안에 사업머리가 없다고, 특히 현재에게는 사업 능력이 없으니 졸업 후 취직이나 하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잘 나가는 카페 선배를 보며 자퇴하고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하고 마치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인 것처럼 꿈꾸기 시작합니다. 한편 애연은 우연히 재걸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됩니다. 재걸은 고등학교 친구를 돕기 위해 고생하지만 쉽게 번 돈은 쉽게 잊는다는 말을 하며 애연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애연은 무진의 친구들 중에 재걸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재걸을 당황하게 만들며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이번 달 냉동식품 매출 최고 기록을 세운 변미래는 회의 중 치열에게 축하를 받습니다. 엄마에게 명품 냉장고를 선물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그러나 그때 무진은 애연의 폰이 떨어져 있고 그녀가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처럼 보였다는 말을 듣고 놀라 실종 신고를 합니다. 서대문 경찰서에서 무진은 애연을 포함한 3명이 남자 1명을 폭행해 조서를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무진이 손봐줬던 사장님이 안갚음으로 폭행을 시도하려던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애연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빌라 주민들 덕분에 사장님을 오히려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애연이 무사해서 다행이었지만 미래는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예전에 엄마를 희롱했던 사람을 직접 손봐주지 못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이를 느낀 무진은 미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변미래,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가장 노릇하느라 한창 어리광 부릴 나이에 일찍 철들게 만들고 지금까지 어깨 무겁게 만든 건 다 나 때문이야. 미안하다, 미래야. 미래는 아버지를 닮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자신이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그러나 무진은 걱정 마라. 너 나 하나도 안 닮았다고 미래를 안심시킵니다. 주저앉아 울고 있는 미래를 본 태평은 우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들켜온 동네 소문이 나는 것보다 자신에게만 들키는 게 낫지 않냐며 위로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미래는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정희는 과거 무진을 만났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던 기억에 잠깁니다. 그녀는 과연 무진과 자신이 어떤 사이였는지, 그리고 진짜 방화범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품기 시작합니다.